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지원입니다. 심리 테라피라는 주제 아래 오늘은 향기로 심리를 치유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 어떻게 치유가 가능할까요? 치유가 가능한 것은 천연향기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천연향기 치유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질 수 있으세요.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신적인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천연향기로 치유하는 아로마 테라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에센셜 오일의 작용 원리,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 디퓨징의 중요성, 그리고 인공향의 독성과 감정 아로마 테라피 시스템의 소개, 그리고 감정 오일 테스트 및 해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지원이고요. 감정 오일 상담사, 아로마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없었을 때 아로마 테라피에 관심을 갖고 자격증 공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알러지 비염에 십수년을 고생을 하였는데 병원 약이 잘 듣질 않았어요. 우연히 만난 유칼립투스 오일 하나로 아주 쉽게 알러지 비염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 저는 확신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였죠. 2022년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가능해졌을 때 제가 예약을 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고 했는데 그날 어떤 이유로 제가 백신을 못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로마를 늘상 써서 그런지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백신을 2번씩이나 맞고도 코로나에 2번, 3번 걸리는 사람들을 보고 아로마의 효능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5년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노인들이 되면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돈도 명예도 아닌 건강을 잃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계의 변화도 있고 만약에 미국의 의료 체계처럼 변화가 된다면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게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정신적인 안정, 사회적 관계망의 지속을 위하여 노인 심리 상담을 공부하였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 복지와 실버 케어 사업에 아로마 테라피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 천연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향해 보겠습니다. 향이 신선하고 상쾌하고 아주 기분이 좋으네요. 자, 여기 다른 천연향이 하나 있습니다. 향이 아주 메스껍고 역겹고 아주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우리가 향기를 맡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자, 향기를 맡게 되면 향기 입자가 우리의 코의 후각신경을 통해서 가장 근접해 있는 대뇌의 변형계를 자극하게 됩니다. 대뇌 변형계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 학습, 호르몬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향기를 맡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심리적, 신경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천연향은 우리 뇌를 자극하여 우리의 감정과 무의식을 터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딱 붙어 있어서 몸에 병이 생기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병이 생기면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의식으로 결정된다고 할 만큼 우리가 인지하고 사고하고 있는 의식의 아랫부분에는 커다란 부분의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무의식 안에는 두려움, 동기, 충동, 수치스러운 경험, 이기적인 욕망, 트라우마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강박관념으로 인한 시민성 질병이 생기게 됐는데요. 바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ADHD, 화병, 스트레스, 우울증 등입니다. 이에 현대인들은 부작용이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듯이 치유할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를 매력적인 선택으로 꼽고 있습니다. 천연향은 전문적인 용어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합니다. 에센스, 농축되었다는 뜻이죠. 식물에서 추출한 고농축의 휘발성 오일이 바로 천연향입니다. 자, 천연향은 식물에서 추출하고
고농축이고 희발성오일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 치유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페퍼민트 이파리가 보이고 이파리 뒷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오일 주머니가 보입니다.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향기 나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오일 주머니가 향기 주머니인 것입니다. 식물의 씨앗은 한번 땅에 심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초식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향기 나는 물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천연향의 추출 부위는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씨앗 등 모든 부위에서 추출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추출 방법은 수증기 중류법과 냉압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센셜 오일은 서양의 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동양에서는 식물의 수용성 성분을 추출해서 탕향으로 내복을 하지만 서양에서는 에센셜 오일 지용성 성분을 우리가 향기 맡고 바르고 내복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계에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여 호흡기, 피부, 내복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흡수시킴으로써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의 효과를 얻어내는 자연 치유법이다. 자, 아로마 테라피는 고대로부터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활용을 하였는데요. 고대 이집트와 로마, 그리고 인도의 의학서 아유르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전,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향료를 가장 발전시킨 왕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인데요. 클레오파트라는 로즈와 아로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안토니우스와 시저가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아로마를 활용해서 이들을 매료시켜서 공격을 멈추고 나라를 구한 여왕이 되었죠. 참 대단한 아로마죠. 자, 또 하나의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세 프랑스의 툴루즈라는 지방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 페스트가 번졌어요. 그래서 한 도시 5만 명의 인구가 다 사상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전염병이 번졌는데, 그때 도둑들이 그 빈집을 턴다든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유유히 약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둑들을 잡아서 어떻게 너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도둑질을 했는지 비법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툴루즈 포뮬러예요.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100년 후에 프랑스 마르세유 지방에서 또 흑사병이 번졌어요. 이때도 4명의 도둑들이 빈집을 털고 또 도둑질을 하였죠. 이때도 붙잡아서 비법을 내놓아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르세유 포뮬러고, 이 포뮬러들은 특징이 이거예요. 그 서양에서는 비니거, 식초라는 거, 비니거하고 올리브유를 우리나라의 간장, 된장 같이 매일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 비니거, 식초에 그 항균 효과가 있는 약초들을 담궈서 울건해가지고 먹고 바르고 두건에 쓰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만들어진 그 도둑들의 식초가 지금도 상품으로,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도둑들의 식초, 약초, 허브라고 적혀 있고, 또 면역력 증강, 그리고 항균, 세균 박멸이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식초를 저도 참 좋아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도둑들의 식초를 한번 맛을 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에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변이를 겪고 진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코로나 같은 엄청난 재앙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에 맞게 이 레시피를 좀 더 발전시켜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이 제품들이 품절이 돼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제 강의를 들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호흡기 감염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자, 현대의 아로마 테라피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의사들이 처방하고 치료하는 메디칼 테라피, 의학적 테라피죠. 그리고 증상만 다루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통합해서 치유하는 전인적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영역입니다. 기존에 나온 제품으로 아로마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피부 관리샵 등에서 마사지로 활용을 하는 대중적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중적 아로마 테라피는 경험을 해보셨을 듯 합니다. 자, 의사가 처방하고 치료하는 아로마의 치료 효과, 의학적 테라피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톨릭 의과대학교 손영호 박사님 임상입니다. 첫 번째로 정신적 불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황장애, 불안장애, ADHD, 우울증, 화병, 스트레스 등에는 에센셜 오일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대뇌 변형기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흡입을 통해서 향기가 자극을 하게 되므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가 가장 탁월하게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심리 테라피 부분입니다. 호흡기 질환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 자, 감기나 비염, 천식의 완치율을 95%라고 하셨습니다. 자, 95%는 거의 100%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 술과 담배를 많이 하거나 또 잠을 많이 안 자거나 몸을 혹사해서 과로하시는 분들은 생활 습관 때문에 참 무엇을 해도 완치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코로나 전부터 저는 마스크를 박스째로 사서 놓고 사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원래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안 좋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러지 비염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병원약을 먹어도 잘 효과가 없고 한약을 먹었을 때는 조금 나아지지만 그 한약의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 유칼립투스 오일의 향기를 맡자마자 코가 뻥 뚫리고 숨이 쉬어지면서 통쾌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죠. 몸적으로 코가 뻥 뚫리고 숨이 잘 쉬어졌어요. 감정적으로 통쾌한 감정이 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전인적인 테라피 효과입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가성비도 좋은 그 유칼립투스로 알러지 비염의 효과를 보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스트 공부를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통증 완화 및 치유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사실 통증 의약품의 원조는 바로 에센셜 오일인데요. 근육통에 쓰는 맨솔에담의 원조가 바로 페퍼민트이고요. 파스의 원조는 윈터그린이라는 에센셜 오일인데 메틸살리신산의 합성 약품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피부질환, 두피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토피를 임상하셨는데 2살 이하의 어린아이에서는 신속한 효과가 있었고요. 또 성인에게서도 2개월에서 6개월이면 완치율 70%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28일 주기로 각화와 재생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에센셜 오일은 입자가 굉장히 가볍고 작기 때문에 모공을 통해서 진피까지 다다라서 그 세포의 재생 주기와 맞춰서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화상에 굉장히 좋은 오일인데요. 흉터도 남기지 않고 상처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사마귀 같은 거는 균이기 때문에 오레가노 오일로 균을 사멸시킵니다. 또 무좀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성 호르몬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자, 여러분들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심신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시죠. 병원에서는 여성 호르몬제 처방을 해서 드시기를 권하는데 한번 여성 호르몬제 시작하시기 전에 아로마로 자궁관리 치료를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요즘 젊은 여성들은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또 생리통, 또 조기 폐경, 자궁 내막증 등의 질환을 겪고 있는데요. 또 어린 아이들은 성조숙증까지 오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인데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정상화시킴으로써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증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오일이 달라지고 도포를 통해서 자궁 부위와 서해부, 꼬리뼈 쪽에 발라주시고 또 팬티에도 한 방울 발라주시면 되십니다. 내복 가능한 에센셜 오일에 한해서 소화기 질환에 특별한 효과를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로마가 만병통치냐 이런 생각도 좀 드시죠? 그런데 실제로 체험해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십니다. 정말 이게 기적인가 싶을 정도로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은인이라는 감사의 말까지 들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오일을 계속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전인적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의약품을 보완하면서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효과예요. 자, 첫 번째, 부작용이 거의 없다. 합성 의약품은 작용도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도 따라옵니다. 자, 에센셜 오일은 입자가 굉장히 가볍고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적이 되지 않고 모두 다 배출이 되어요. 게다가 체질이나 건강에 따른 맞춤 레시피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죠. 그런데 합성의약품은 설명서를 보면 부작용이 무서워서 참 사용하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어느 한 곳을 고치는 약을 먹으면 다른 한 곳이 병이 나고 또 다른 한 곳을 고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먹게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약을 한 줌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로마가 우리 대뇌의 변연계를 자극해서 우리 정서와 감정과 기억에 영향을 미치니까 스트레스성 심은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정서적인 안정과 균형을 찾으니까 마음 치료에 아로마만한 게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또 몸과 마음이 다 굳어 있어요. 일과 스트레스에 지쳐서. 그러니 우리가 아로마 향기를 맡으면 우리의 감정과 근육이 릴렉스 되면서 휴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로마를 사용하면 우리의 면역력을 올려서 감기 등 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수백만을 거쳐서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복잡한 성분들에 의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벤더는 한 50가지 종류에서 또 로즈는 한 700가지 종류의 아주 복잡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꽃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피부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유는 꽃은 식물의 생식기잖아요. 그래서 벌과 나비를 유혹해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만들어서 멀리 퍼뜨려야지 번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꽃이 바로 세포를 생성하는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재생하고 또 피부를 재생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꽃 오일은 최음향으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성기능 향상과 성적 장애 개선을 위해서 의사가 처방하여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로마 향기를 디퓨징 하게 되면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사멸하고 좋은 향기로 공기를 정화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황사나 미세먼지, 중금속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탁해졌어요. 아마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생활 가전으로 필수품으로 두고 계실 텐데요. 사실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순환하는 같은 공기가 계속 반복되는 단점이 있죠. 자, 우리가 숨쉬는 한은 아로마를 계속 디퓨징을 하는 게 우리의 호흡기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린 아기들이 있는 집이나 공부하는 수험생이 있는 집, 그리고 직장인들, 또 살림과 육아에 바쁜 엄마나 아빠,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아로마 향기를 디퓨징하는 것입니다. 자, 에센셜 오일 디퓨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퓨즈는 확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디퓨저는 향기를 맡기 위한 도구예요. 디퓨저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습기용 디퓨저가 있는데요. 물과 함께 사용하는 디퓨저입니다. 또 여기는 원액 디퓨저인데요. 그 물과 함께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또 여름철에 되게 습한 계절에는 그 원액을 그대로 분사시켜 줄 수 있는 원액 디퓨저를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이 원액 디퓨저는 핸드폰처럼 충전이 가능해서 우리가 휴대하면서 차 안에서 쓰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원액병을 그대로 그 디퓨저에 결착을 해서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하세요. 자, 저는 여기 이렇게 가습기는 또 2리터짜리 가습기로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스틱 디퓨저예요. 스틱 디퓨저는 이렇게 우드 스틱을 꽂아서 발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좁은 공간에서 은은한 향을 발향하는데 참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침실에서 사용하고요. 또 아이들의 공부방, 또 화장실에도 사용하고 자동차 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스프레이형 디퓨저는 아니지만 우리가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실내에 스프레이를 해서 공기를 좋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제가 향기를 맡을 수 있죠. 저는 올여름에 이 페퍼민트 스프레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어요. 왜냐하면 올여름에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페퍼민트는 사실 해열제 작용이 있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저한테도 뿌리고 공기 중에 뿌리면 저의 체온이 내려가요. 그래서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지 않아도 되고 약하게 유지하니까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외부에 외출했을 때는 열이 오르니까 수시로 제가 뿌려주는 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또는 우리가 마트에 갔다 왔을 때 여러 가지 물건을 잡고 손이 좀 그랬을 때는 차 안에 배치를 해놓고 손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에 그 깔려있는 매트 소독용으로 뿌리고 또 저는 에어컨의 송풍구에 뿌려서 살균 소독하는 효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마스크가 있죠. 마스크는 어때요, 여러분? 요즘 불편하다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데 마스크 꼭 활용하세요. 저는 마스크에 원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숨쉬기도 너무 좋고 또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좀 껄끄러운 사람을 만날 때도 좀 불편한 자리에 가더라도 제 감정이 향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빠지지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운전할 때도 차 문을 열어놓고 운전할 때 매연을 막아줄 수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때도 굉장히 좋죠. 공기가 좀 안 좋은 곳에 갈 때 반드시 마스크에 아로마 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렇게 사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가 디퓨징을 했을 때 우리의 뇌와 신체에 어떤 작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디퓨징과 그 다음에 구강으로 복용하는 법과 도포하는 법이 있잖아요. 구강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속력이 저하되죠. 그리고 피부에 도포했을 때는 피부에 침투되는 시간이 걸리다가 침투 후에는 점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발향 디퓨징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효과가 일정하며 가장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향을 했을 때, 디퓨징을 했을 때 훨씬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누가 디퓨저를 써야 할까요? 자, 매 순간 숨 쉬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써야 합니다. 우리 호흡기는 쉴 틈이 없잖아요. 계속 숨을 쉬면서 2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모든 공간에서 디퓨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호흡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자, 이 코로나가 지금 없어졌나요? 자, 요즘 걸리는 감기나 독감이 다 뭐예요? 코로나는 변이가 되고 진화가 되면서 이름만 바뀌었어요. 예전엔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 있으면서 저희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죠. 자, 호흡기는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숨 쉬는 동안 24시간 내내 디퓨징을 해서 우리의 호흡기 건강에 방패막이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오일이 나왔네요. 우리의 면역력을 지키는 방패막이. 자, 온가드 오일입니다. 자, 온가드는 보디가드 할 때 가드죠. 그런데 저는 이 온가드 오일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자, 제가 이 오일을 어떻게 만들어서 쓰냐면요. 우리가 오일을 보면 이 안에 이렇게 전성분이 나와요. 전성분에 이 온가드 오일은 오렌지 오일, 클로브 오일, 시나몬 오일, 그리고 로즈마리 오일과 유칼립투스 오일 등이 들어가 있다고 이제 전성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구하지 못하니까 그 싱글 오일들을 다 갖다가 제가 블렌딩을 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오렌지와 유칼립투스, 로즈마리를 블렌딩을 해서 평상시에 24시간 디퓨징을 합니다. 이렇게 스틱 디퓨저로 침실에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원액 디퓨저는 제가 거실에서 일을 할 때나 학습을 할 때나 그럴 때 넓은 공간에서 이 원액 디퓨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오렌지와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오일 3개는요.
그 우리의 면역력 보디가드 오일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에도 안 걸리고 감기도에도 잘 안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장 고치기 힘든 게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면에 좋은 오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다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을 발향을 해서 깊은 잠에, 이름도 재미있게 졌죠? 앉아나 보자 뭐 이렇게 제목을 지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블렌딩을 시도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수면 오일들을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막 너무 졸리고 그냥 쓰러져서 잘 정도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공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천연향을 사용하시는 보다 인공향을 사용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인공 합성 향료라 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또 바디크림, 핸드크림, 그 다음에 기초 화장품과 모든 색조 화장품들, 또 세탁세제와 또 섬유유연제, 주방에서 쓰는 주방세제들,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모두 인공합성 향료입니다. 근데 이게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러지, 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또 임산부의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태아에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라벤더 프레그런스 오일이라고 팔아요. 그러면 그거는 라벤더 천연향 아로마가 아니에요. 그거는 프레그런스, 인공향이라는 뜻입니다. 또 퍼퓸이라고 되어 있는 향수도 인공합성 향료인데 왜 안 좋으냐면 거기에 그 보존제, 착향제, 이런 파라벤이나 페녹시에탄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에게 위해를 주는 독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인공향은 향기 나는 매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향초는 절대로 피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울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됐을 때 맡았던 그 일산화탄소이기 때문이에요. 자, 인공 합성향료로 만든 스틱 디퓨저도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두통과 비만, 당뇨, 암, 불임 등의 아주 호르몬 교란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차 안에 두는 합성 방향제 있죠. 자,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앞에 방향제가 있는데 그 비닐봉지로 이렇게 덮어놓으셨어요. 제가 물어봤죠. 왜 방향제를 비닐봉지로 덮어주셨나요? 그랬더니 이 차는 2교대로 운영이 되는데 전에 운행하는 기사가 담배를 피워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향제를 두신 거예요. 근데 이 기사님은 방향제 2년만 맡으면 암에 걸리잖아 하시면서 방향제 냄새가 너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님도 알고 계시는 그 인공 합성 방향제, 이거 향기 나는 매연이고 바로 독성 물질이죠. 또 우리 탈취제 성분에 있는 제4급 암모늄도 이게 우리가 공기 중에 뿌렸을 때 호흡기로 들어오는 독성은 우리가 먹는 독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독소는 간에서 또 해독이 되잖아요. 이런 합성 방향제 향수를 매일 뿌리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두통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네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도 남성 환자 500명의 소변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된 남성들은 정자수가 적고 정자의 활동성도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모유 속에 프탈레이트가 다량 함유된 경우에서 아기들이 먹었을 때 남자아이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에 소개됐던 내용인데, 자, 유방암의 세포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99% 파라벤이 검출이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실이죠. 내가 뿌린 향수가 남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미국의 암예방협회 사무엘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노벨상 수상자세요. 이분이 한 말씀이 우리를 암에 걸리게 하는 것은 흡연이 아니다. 일상생활용품, 화장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에 얼마나 많은 인공합성 향료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암을 유발하는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암 물질과 독성이 포함되어 있는 인공 합성 향료를 계속 사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천연 향기, 에센셜 오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실 건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차츰차츰 쌓이게 됐을 때는 미병 상태이죠. 그때는 피곤하고 잠을 잘 못 자고 또 우울감, 두통, 수족 냉증, 소화 불량, 변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독소가 이제 차고 넘쳐서 흐르게 되면 질병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알레르기, 또 아토피 피부 질환과 암도 발생하게 되고, 심혈관 질환이나 간질환, 또 여성들 자궁 질환이나 전립선 질환 같이 심각한 질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 생활 습관, 그리고 독소가 쌓였더라도 그 독소를 배출하고 해독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요. 아로마 테라피 8단계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온열 요법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독소를 낮추고 디톡스 에너지 효과가 굉장히 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아로마 8가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척추를 따라 중추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를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샵에 가서 받았을 때는 뭐 10회에 200만 원 정도 든다고 아시는 분이 너무 부담되니까 아로마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자, 8가지 오일, 밸런스, 라벤더는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오일이고, 티트리와 옹가드는 면역 향상에 좋은 오일이에요. 또 아로마 터치와 딥블루는 염증 완화에 좋죠. 마지막으로 오렌지와 페퍼민트는 자율신경 조절에 좋은 오일입니다. 이 8가지 오일을 샤워를 하고 나서 자기 우리 발바닥에는 우리 오장육부의 모든 반사구, 경혈점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마사지 하시는 거예요. 한 오일당 한 5분 정도씩 해서 발바닥, 발등, 종아리, 허벅지까지, 그리고 뒷목과 두피까지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아로마 팔터치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에 쌓인 독을 해독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한 후에는 몸을 차갑게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따뜻한 물을 드시고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향기로 치유하는 심리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0가지 오일의 감정 오일의 향기를 맡은 후에 가장 좋아하는 향기 3가지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맡아주시면 끝이에요. 우리의 감정 치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자신의 기저에 깔린 깊은 내면의 감정, 또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태생적인 감정 또는 트라우마 같은 거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너울대는 파도와 같아서, 감정 아로마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해주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감정 아로마를 활용하여 나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더 많이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상대와의 관계 회복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요즘같이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모든 것이 SNS로 통하는 시대에 살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의사소통이 안 되고 대화조차 단절된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자, 그럼 이제 감정 아로마 향기를 한번 맡아볼게요. 먼저 기분 조절 오일 4가지, 진정 오일의 세레니티입니다. 활력을 주는 시트러스 블리스, 스트레스 해소 오일 밸런스예요. 마지막으로 우울감 해소해주는 엘리베이션 오일입니다. 자, 뚜껑을 열어 향을 맡고 좋은 향의 순서대로 순서를 정해볼게요. 저의 시향 결과는요, 1번이 스트레스 해소 오일인 밸런스입니다. 2번은
활력을 주는 시트러스 블리스, 3번은 진정 오일 세레니티예요. 4번은 우울감 해소 엘리베이션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1번을 선택한 향은 내가 그 향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향이 상징하는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의미예요. 2번에 선택한 것은 그 향이 상징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다 정도. 그리고 3번에 선택한 것은 그 향이 상징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다. 그리고 4번에 선택한 향은 그 향이 상징하는 마음이 저에게 아예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번이 스트레스 해소 오일인 밸런스인데요. 지금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카메라를 보면서 영상 촬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몹시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밸런스 향을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완되고 마음이 평온하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순서 2번에 온 것은 피로감 해소 오일 시트러스 블리스예요. 역시 영상 촬영 준비하느라 제가 대본도 쓰고 자료도 준비하고 하느라고 좀 피로감이 쌓였었나 봐요. 그래서 심신의 피로를 해소해주고 활력을 주는 시트러스 블리스 향이 끌린 거죠. 자, 순서 3번에 온 것은 진정 오일 세레니티입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 짜증이나 신경질, 화가 없다 보니 이 향이 그닥 끌리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세레니티가 1번에 온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마음속에 좀 불편한 상황이 생겨서 신경질이나 짜증, 또 화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로서 이 세레니티 향을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그 흥분된 마음이 진정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순서 4번에 온 것은 우울감 해소 오일 엘리베이션인데요. 제 마음에 우울감이 아예 없다는 의미입니다. 4번에 왔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심리상담 설문지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는 태생적 우울감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감정 아로마 향기도 아주 정확하게 결과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션이 1번에 왔을 때는 자주 우울하고 울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션 향기를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기분이 상승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6가지 종류의 감정 오일의 향기를 맡아볼게요. 향기가 좋은 순서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향을 마쳤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은 열정을 북돋아주는 패션이 1번, 그리고 평화의 감정을 주는 피스필이 2번, 그리고 칭찬과 격려로 응원을 해주는 치어가 3번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이해의 감정을 주는 포기브가 4번이에요. 그리고 방향성과 동기를 부여해주는 모티베이트가 5번. 그리고 내면적인 위로와 위안을 주는 콘솔이 6번입니다. 1번과 2번과 3번에 선택한 향은 그 향이 상징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고요. 4번과 5번과 6번에 선택한 향은 그 향이 상징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저의 경우에는 열정을 북돋아주는 패션 오일이 1번에 왔잖아요. 이것의 의미는 열정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에너지와 어떤 자신감을 더 불어넣어주는 그런 향이에요. 만약에 패션이 6번에 와 있을 때는 이미 내가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열정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깊은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시겠어요. 자, 순서 2번에 온 것은 평화의 감정을 주는 피스필 오일인데요. 이것은 걱정이 많고 불안한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향이에요. 저 역시 영상 촬영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평소에는 저는 이 향이 굉장히 끌리지 않아서 6번 정도에 오는데 말이죠. 자, 피스필이 6번에 왔을 때는 걱정하고 불안하는 마음이 없는 아주 평온한 마음 상태이고 되게 낙천적이고
또 멘탈이 강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순서 3번에 온 우리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오일 취어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응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일 때 힘있게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반대 성향인 콘솔의 경우에는 내면의 위로를 주는 향인데, 만약에 콘솔이 1번이나 2번, 3번에 왔을 때에는 내면적이고 다정하며 진심 어린 잔잔한 그 응원을 필요로 하는 마음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저의 순서 4번에 온 포기브 오일입니다. 그 포기브는 용서의 감정을 주는 오일이죠. 이 포기브가 1번이나 2번에 왔을 때에는 이제부터 상대방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용서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5번이나 6번으로 갔을 때에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포기브가 3번이나 4번에 왔을 때는 이슈가 없을 때므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세요. 제 순서 5번에 있는 방향성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모티베이트는요, 이것이 1번에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정리해주고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방향성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향이에요. 저희 경우에는 5번에 왔기 때문에 이미 방향성을 확실하게 찾았으므로 그 향이 더 이상 끌리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이 제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 순서 6번에 온 향은 내면적인 위로를 주는 콘솔 향인데 그 마음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끌리지 않아서 6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어떤 감정이 필요할 때 그 마음을 상징하는 향이 강하게 끌려서 그 향기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맡게 되면 그 필요한 감정이 충족되어져서 저에게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심리 치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업무상으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상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차피 오케이를 할 건데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질 않아서 그때 제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께 감정 아로마로 치유를 해드려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감정 아로마를 시향을 해드렸어요. 세상에나. 그런데 이분이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시고 또 심신이 피로해서 너무 지쳐 계신 상태더라고요. 게다가 응원과 칭찬과 격려 그리고 마음의 위안과 위로까지 필요로 하는 너무나 힘든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회한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감정 상태에 계신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이분에 대한 조금 더 이해가 되면서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나의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에서 제가 더 이상 열받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지면서 이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듯 감정 아로마 향기는 나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서 서로 불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그 상대와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앞서서 질문드렸던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시냐는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의 어려움이 많죠. 아이들을 위한 감정 아로마를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정 표현에 서툰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선택해서 쓰도록 알려주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감정이 어떤지 알아챌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외둥이들이 많아서 참 외로울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 같이 할 친구로서 아로마 오일을 즐겁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혼자가 되었을 때도
큰 힘을 받고 서로 의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매일 아침 엄마가 학교 가는 아이에게 가슴에 하트를 그려주면서 이건 장미야, 사랑의 향기란다 하면서 가슴에 하트에 장미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고 뒷목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한대요. 어려서부터 아로마를 쓰는 아이들은 사회성과 자기애가 발달하게 되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아주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감정에서 혼자서 빠져나오기 힘들 때 감정 아로마가 먼저 알아채고 도와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좋아하는 향을 맡기만 하면 나 자신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향기가 열일을 할 겁니다. 빛나고 소중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